아니, 불이라고 했는데 한쪽을 다 없애면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면 되나? 왜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왜 뭘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지? 색을 없애야 공이 되나? 색이 없으면 공도 없는데.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길 바라잖아요. 생각이 없기를. 그랬네요. 색이 없으면 공도 없는데,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지는데, 중생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생은 없고 부처만 남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둘이 아닌데, 하나인데,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없어지는데 하나라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없어진 것을 둘이 아닌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둘인 거잖아. 그죠? 네. 둘로 보고 있는 거잖아.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 파도를 다 퍼다가 없애야 바다가 나온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파도를 다 퍼다가 없애면 바다도 없어지잖아. 왜? 파도가 바다니까요. 에? 파도가 바다니까요. 뭐라고요? 파도가 바다니까요. 파도가 바다예요? 네. 파도가 바다예요? 또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바다예요? 또 생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바다냐고. 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파도가 바다냐고. 파도가 바다예요? 네. 진짜로? 네. 그럼 뭘 없애야 돼요? 없을 게 없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그럼 문제가 뭔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로? 네. 됐네. 네, 됐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4분기 가행정진 둘째 날 12월 13일 저녁 첫째 시간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2박 3일에 둘째 날 저녁이니까 좀 더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좀 길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오신 분 말씀하십시오. 예, 선생님 원범입니다. 저는 다름 아니고 그냥 제 일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즘 제가 불교를 공부하게 된 거는 사실은 제 가족 중에 저를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저한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거든요. 아킬레스건인데 좀 사실 또 요즘 최근에 또 그 아킬레스건이 굉장히 좀 저한테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용하고 있는데 좀 법문을 들으면서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넘어가고 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너무 저는 이제 제 가족 중에 한 친구가 맨날 이렇게 좀 가족들을 힘들게 하면서 계속 도와주다 보니까 자립심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전전긍긍했다 하면 요즘은 그냥 좀 버릇을 고칠까 싶어서 아예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데
스님께서 하신 법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전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부모가 목 말라 옆에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야 된다는데 그 사실 좀 약간 좀 등한시합니다. 많이 등한시하면서 굉장히 좀 멀리 봅니다. 멀리 보는데 자다가 문득문득 보면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마음에 걱정이 되고 근데 내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너무 과하게 하는 거 아닌가.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면 이 친구는 내가 봐서는 좀 우리 가족 그거는 진짜 내가 좀 독하게 해야지만 좀 버릇을 고칠 수 있든지 뭐 버릇을 고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데 좀 독하게 한다는 건 어떤 제가 동생인데 동생이 좀 뭐 사실 뭐 사업도 실패하고 좀 힘들었는데 좀 자립심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독하게 한다는 것은 모른 척 하는 걸 말하는 아예 거예요? 모른 척하고 뭐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완전히 그냥 벽을 쌓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좀 많이 안쓰러웠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동생이 꼭 제가 부모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게 많이 덜해지면서 무감각한지는 건 아닌데 많이 좀 마음에 흔들림이 많이 예.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든 뭐 결단이 나려면 내가 버티든지 뭐 버릇을 고치든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 또 걱정은 되고 그러다 보면 문득 좀 걱정은 됩니다. 근데 뭐 그렇다고 일상생활에 지장받고 이런 건 아닌데 좀 마음이 끄달린다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 한번 말씀드려보고 뭐 저도 그런 경우에 법원이 공부거리입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안 그래도 이게 공부거리라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공부거리라 한 말씀이 사실 이 고통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불이 법문을 나한테 받아들일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자기 분별심에 끄달리는 겁니다. 예. 법부님 분별심에 끄달리는 겁니다. 예. 그게 동생한테 끄달리는 게 아니고 동생에게 문제가 아니고 예. 다 자기 분별심에 끄달리는 겁니다. 예. 그 법부님한테는 공부하는 기회죠. 공부의 재료죠. 저도 안 그래도 그래가지고 한 달 전에 좀 고민이 됐었는데 법문 좀 이렇게 지나가고 나니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이제 또 한번 보세요. 마음에 끄달림이 없어야 지혜롭게 나가게 됩니다. 예. 마음에 끄달림, 즉 집착이 있으면 지혜가 안 나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 어떤 경계에도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은 안 움직여야, 안 흔들려야, 안 끄달려야 지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 모른 척 하라는 것도 아니고 간섭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다.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다. 저절로 지혜가 나온다. 이겁니다. 네. 그럼 공부하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자꾸 끄달리죠. 그러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닙니까? 예. 법은님 아니어도 누구나에게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자꾸 끄달리는 경계. 예. 근데 그거를 공부 재료로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예. 또 혈육이어도 마음이 덜 가는 인연도 있는데 마음이 더 가는 인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그게 자기 숙제인 겁니다. 자기 마음인 거예요. 동생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부하시면 되죠. 뭐. 예, 저도 이게 공부에 사실은 예전에도 한번 동생 때문에 경계가 왔을 때 스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좀 분별을 한번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참, 분별에 놓인 저도 적이? 예, 한편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생이 원망스럽다가도 동생이 고마울 때도 있습니다. 나를 공부시켜주는 건 내 동생이구나. 그래서 저도
자기가 제일 집착하고 있는 대상이 예, 예. 자기 공부에는 가장 좋은 스승인 겁니다. 예. 그 대상인 줄 알지만 그렇게 여기고 집착하고 있는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해도 자기 원망하는 거고 세상에 상대방은 없습니다. 예. 본인이 그런 분별심에 그달리지 않을 때에 아마 지혜롭게 동생분을 저절로 지혜롭게 대할 겁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공신입니다. 네. 점검 받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네. 제가 이래 산책하다가 이거다, 이거구나 하는 왔어요. 네. 확신이 이거다, 이거구나 이런 확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래 경험하기로는 법문을 듣다 보면은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을 때는 이래 분별이 멈추거나 또 그 다음에는 가슴이 툭 떨어지거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그냥 이렇네, 그냥 이렇구나 하는 그게 오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어떤 안정감이 이제 이래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계기가 이제 저 이때까지 공부하면서 이래 어떻게 이래 분별이 멈추는 순간은 잠시인데 늘 분별 속에 이렇게 지내고 하루를 분별 속에 분별을 멈추는 거는 알 수도 없이 언젠가 한번 올도말동한 그런 분별의 멈춤이나 이런 게 있는데 늘 분별 속에 살고 있는데 불교는 분명히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법문에는 그렇게 불이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문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뭔가 맞지 않다. 늘 그런 궁금함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경험을 그게 좋다고 찾아서는 안 되는구나. 찾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이거는 찾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제 스스로 이렇게 각성을 하니까 찾는 마음이 쉬어지더라고요. 쉬어지면서 이제 한 계기가 된 게 이 장모님이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장모님 돌아가시는 죽음 앞에서 제가 입간식 할 때 보면서 항상 장모님이 제가 있으시면은 이래 김수방 왔는가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 작은 마이크를 조금 더 위로 예. 들고 하세요. 네. 그렇게 왔는가 하시는데 입간하면서 보니까는 말씀도 없으시고 또 이래 나를 바라보시면서 눈도 끔뻑끔뻑 하시고 하시는데 이래 사위는 말이야 장모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이러는데 아무 말씀 없이고 그냥 이래 누워 계시는 걸 보고는 저런 모습이 꼭 흙으로 잘 빚어놓은 인형 같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래 그냥 무심코 넘어갔는데 그게 한 6개월이나 이래 지났는데 이래 그 길을 갔다가 이제 제가 이 비둘기가 이래 있는 걸 봤어요. 그 비둘기가 열심히 먹이를 쪼아 먹더라고. 그러면서 옆에서는 날라갔다 앉았다 하면서 같이 먹이를 쪼아 먹고 있는 게
그걸 또 보는 순간 아 저거지 하는 그 딱 이게 확연하게 그런 게 뭔가 왔다 해야 되나? 알겠더라고요. 그게 뭔지. 그때서야,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알면서 이래 지내는 동안에 그 가만히 그걸 알면서 이래 싹 지내도 보니까는 내가 뭐 어떤 그런 것에 다 안착해 앉아 있는 안정감 같은 게 이래 들더라고요. 왜 이제 그 옛날에 저기 뭐고 초창기 공부할 때는 용두보살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보살이 용을 타고 용의 머리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용두보살이란 해가지고 그 말을 들었는데 아 그 말이 이제 그 생각이 딱 나면서 아 내가 뭔가에 앉아 있구나. 그거는 그 지금 내가 한다고 이래 움직이고 있지만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이고 이것이 한다고 하지만은 이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거고 이런 어떤 저런 안정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가 늘 그런 느낌으로 이래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바로 가시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생각에 빠져서 편안한 마음에 생각에 빠져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문심이 들기도 하고 해서 근데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인이 잘 안다고. 본인이 잘 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물은 이미 다 드러나 있다고. 이렇게 드러나 있다고. 그와 같더라고요. 그와 같대. 그래서 그와 같다는 확신이 들어서 스님께 점검받고 싶어 나왔습니다. 뭐 자기가 확실하면 됐지. 무슨 점검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불확실합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이런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자기 마음의 유의 조작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뭐 제가 초창기 공부를 시작할 때 용두보살을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탁 떠오르는 게 이제 소의 등에 타고 내가 앉아 있구나. 소가 뭐 지 마음대로 가고 있지만은 그 조정은 내가 할 줄 모르지만은 내가 소의 등에 탄 거는 확실하구나.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경험이 단 줄 알았죠. 경험을 찾았죠. 분별이 멈추고. 그런 경험이 오기를. 예, 다시, 그때가 분별이 멈추는 거는, 그게 깨달음이고, 그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그 경험을 찾아서 본문도 열심히 듣고, 그러다 보면 한 번씩 이래 가슴이 툭 떨어지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는, 본문을 듣다가도 이래, 소화가 되듯이 쑥 내려가면, 그런 거는 잠시, 또 다시 분별심에 빠지고, 분별심으로 지내고. 근데 그게 늘 의심이 드는 게 이제, 불의 법문에서는 이 아니다 해서 결론 내리기는 이제,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구하는 게 아니구나. 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쉬어졌지만은 뭔가 모르게 분명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일련의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지금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이거지 뭐 다른 건 뭐 다 생각이고 뭐 이런 뭐 생각도 이놈이 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뭐 다를 바 없죠. 뭐. 그렇게 보면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게 이제 생각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은 생각에 끌려가지고 빠지지 않느냐 그거지 둘이 아니니까. 두 다리로 걷는데 한 다리입니까? 한 다리로 걷는데 두 다리입니까? 그건 뭐 말장난 같은 것 같고 예. 말하는 거 이거 이 살아있는 이게 분명한 것이 이거지 뭐 산이 물으러 가느냐 뭐 물이 산으로 걸어가느냐 그런 건 다 말이죠. 뭐. 그 쓸데없는 말이라면 그런 말이 왜 있을까요? 말이야 뭐 필요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뭐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뭐 필요하니까 계속 공부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공부 경계는 계속 바뀌니까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면 안 됩니다. 자기만큼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알겠습니다. 다 말이고 말이 다 쓸데없는 거라면 선사들의 말씀은 다 쓸데없는 소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 그 말일 뿐이죠 뭐 하고 다 쳐버린다면 일체가 다 색일 뿐이죠 하고 색을 쳐버린다면 어느 색이 공합니까? 분명한 거는 내가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전부라고 여기지 마시고 네. 계속 공부를 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법은 예, 스님. 불인입니다. 네. 저는 뭐 공부를 법회 참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그냥 유튜브 법문 이렇게 듣고 있고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말씀을 드릴까 뭐 이런 생각 별로 없고요. 제가 생활하고 있는 거를 조금 말씀드려도 되는지. 예. 저는 일용직 일을 하거든요. 네. 이제 처음 나가니까 이제 일자리가 있을까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몸이 떨립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만 믿고 그냥 가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그렇게 일을 했었고, 처음에는 이제 뭐 할 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인 줄 알더라고요. 예. 그럴 정도였고. 그러다 한동안 이제 인식에 대해서, 예. 저것도 인식이지, 이것도 인식이지 이러면서 이제
한동안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생각이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인식도 생각이구나. 지금 그냥 일용직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근데 제가 아직 공부를 시작을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참석하게 된 것만도 이제 감사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법부님 나름대로는 뭔가 공부를 해오셨지 않습니까? 예, 나름 네. 예, 무슨 공부를 하셨습니까? 그 예전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6개월 됐습니다. 그 사이비에 있다가 나온 지. 예. 그래서 6개월 됐고 가행정진 이제 3번째 참석.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예. 가행정진 이제 3번째 가행정진만 참석하게 됐고요. 예. 뭐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혼자 뭐 영상 보면서 무슨 공부 하시는데요? 지금은 그냥 혼자서 뭐 유튜브 그러니까 스님 동영상 이렇게 보면서 네, 쇼츠나 이런 거 올라온 거 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죽어야 된다. 예. 근데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빠져야 된다. 예. 그게 깨달아야 된다. 이 예. 말입니다. 예. 근데 깨달음은 자기도 모르게 찾아오는 거지. 예. 자기가 마음을 조작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에 손을 대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네. 예, 아무래도 제가 머릿속으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뭘 내놔야지. 예.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저보고 어쩌라고. 예. 그 일을 나가면서 이제 남의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차에서 이제 지금 이제 과거심, 미래심, 불가덕 그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떨 때로는 이렇게 그냥 수차처럼 이렇게 앞이 이렇게 잠깐씩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뭐처럼? 그림처럼. 예. 수채화. 예.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요. 그리고 운전을 제가 가끔 하는데 그럴 때도 예전에는 이제 많이 졸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운전을 하다가 보니까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운전이. 예. 그 피곤한 것도 이제 일 끝나면 일한 양이 있으니까 피곤하거든요. 근데 잠깐 문득 이제 내가 한 게 있나 하면 좀 그런 기분도 이제 예, 좀 없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대로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예, 일시적으로 그렇게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니지 하면. 예, 그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공부에 진전이 없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 아까도 이제 뒤에서 앉아 있는 책상을 이래 보는데 핸드폰하고 이제 물병이 있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고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예, 그런 적도 있었고요. 눈에 들어오니까 예, 그냥 인식하지 않고 있을 때는 없었는데 잠깐 보는데 이제 눈에 딱 띄면서 핸드폰이 있었네 그 생각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뭐 잠깐 이제 인식하는 것만 존재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예, 그런 거는 공부하고 상관없는 거고요. 예, 인식하는 것만 존재한다는 것은 생각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네. 인식도 생각이고 존재한다는 것도 생각인데 인식한다는 것만 존재한다는 그런 견해
그렇게 끼워 맞춰봤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예,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한동안 인식에 이것도 내 인식이지 저것도 내 인식이지 하면서 하는 것도 다녔었거든요. 인식 아닙니까? 예, 다 생각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것도 인식 아니냐고요. 예, 이것도 인식이지 하는 것도 인식 아니냐고요. 예, 인식입니다. 예. 근데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인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마음에 손을 대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허구헌날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 혼자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지 뭐. 예. 네. 최대한 빨리 공부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아서 하십시오. 네. 그래도 가행전이라도 우선 끊이지 않고 오시니 그 끈이라도 연결되어 있으니 알아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거는 점검이 됐네요. 그거는 그 또한 이식이다 하는 거는 그죠? 예. 모든 게 말장난이다 하고 쳐버린다면 그 또한 분별이 될 수 있습니다. 공부 과정에서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게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거다 하고 또 잡게 됩니다. 잡게 되면 뭐랄까 이것과 이것 아닌 것이 또 생깁니다. 맞는 길과 틀린 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로 또 벌어집니다. 일체의 가짜가 그대로 진짜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진짜만 남기고 가짜는 쳐버리게 됩니다. 바다는 남기고 물결은 쳐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도 매우 쉽습니다. 그 또한 분별에 속는 것이거든요. 왜 공부가 쉽지 않으냐? 그런 분별은 분별이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속기 쉽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제 둘째 날 저녁인데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무슨 공부가 된 게 있어서 내놓는다 하는 말은 좀 웃기는 말입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게 공부가 된 것이며 공부된 게 있어서 내놓았다 하면 그 또한 분별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걸 내놓으려고 한다는 자체가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자연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눈이 내리면 정확하게 제 위치에 내린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어느 색도 공한 색이지 어느 것은 색이고 어느 것은 공이고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이 말 알아들으십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다고 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자기 분별인 겁니다. 자기 분별. 자기 분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자기 분별에. 네, 말씀하십시오. 네, 무원입니다. 네, 무원 법우님. 네, 저는 제가 요즘 어떻게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이제 그 공부와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좀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요즘은 저는 그 일상생활 하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들이 이게 아니네 이런 것들 그렇지가 않았었네 그냥 내 생각이었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그 전에는 그냥 그게 그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이 그냥 맞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그런지도 몰랐었고 요즘은 그냥 이거 내 생각이네 이제 이럴 때가 굉장히 자주 있어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네 혹은 예 그다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서 제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한 직원이기 때문에 쟤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나 봐요. 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다는 게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에 대해서 되게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였는데 나 혼자만의 생각이었네. 이제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근데 그리고 제가 되게 이게 싫은 이런 모습들, 제가 싫다고 평소에 여겼었던 모습들이 저한테서 너무 많이 드러나서, 굉장히 제가 힘들어요, 좀. 제가 좀 의기소침해지고, 제가 생각했던 그 다음에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이러이러한 것들은 이런 게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냥 나 혼자 생각이었네, 뭐 이럴 때가 되게 많은데, 그냥 그러고 이렇게 지나쳐지지는 않고, 그럴 때 굉장히 막 괴롭더라고요. 그럴 때, 좀 의기소침해지고, 힘도 빠지고, 계속. 자기가 네. 알고 있는 자기하고 실제하고는 달라서? 완전히 좀 다르네. 실제하고 제 생각이었네, 그냥. 그리고 내가 욕했었던 그런 모습이 그냥 나였네, 그것도. 나도 그러네. 이제 그럴 때가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지나쳐지진 않고, 거기에 그냥 푹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진짜 싫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 자기는 뭐라고 해주겠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다 그래? 네. 그럼 다른 사람도 다 병들었으면 너도 병들어도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병들었어. 그럼 나도 법원님한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래. 그러면 돼? 해결이 돼? 해결은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지 않아. 그래요.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무슨 뭐 내가 이런 나이면 마음에 들고 이런 나이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었는데 알고 보니 저런 나이였네 해서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자, 여기서 문제점이 뭐예요? 저한테 빠져 있는 거예요. 관심을 그냥 아상한테 갖는 거. 그러면 어째야 되는데? 법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뭐 알고 있네. 그럼 부르면 되겠네. 예. 그럼 뭐 됐네. 그러니까 저가 그럴 때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나한테만 관심을 갖나. 그냥 그러든지 앞에 밥이 말든지. 있는데 예. 내가 배가 고픈데 나는 왜 밥이 있는데 안 먹고 있나. 그럼 배가 불러져요? 그렇죠. 예, 안 불러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로 밥을 먹어야 돼요. 나는 왜 법에 관심을 안 갖고 있나. 그럼 뭐가 해결되는데? 그건 자기한테도 시비 거는 거잖아. 아, 예. 그죠? 네. 다 아니까 알아서 하면 되겠네. 네. 밥이 앞에 있어도 나는 왜 밥을 안 먹고 있나 하고 시비만 걸면 그러다가 굶어서 죽어요. 밥이 앞에 있어도. 웃기지? 네. 자기가 그렇게 그러고 있네. 왜 나는 안 먹고 있나 이렇게 시비만 걸고 있네. 나는 왜 안 먹고 있나. 왜 안 먹고 있나는 생각. 그죠? 네. 왜 안 먹고 있나 하는 생각. 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 났다고 불이야 하는데 앉아서 나는 왜 안 나가고 있나 이러면 다 죽어. 근데 나는 왜 안 나가고 있나 이건 뭐예요? 생각이잖아. 네. 그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밥도 안 먹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데 안 먹고 있으면서 왜 안 먹고 있나 이거 분석하고 있는 거잖아. 생각으로. 네. 생각으로 계속 열심히 분석해봐요.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고 있는데 뭐 내가 할 말이 뭐 있어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여러분들도 그러고 있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지? 생각으로 해결 좀 해볼라. 생각으로. 참. 자기 앞에 있는 밥이 있는데도 왜 안 먹고 나는 왜 안 먹고 있나. 생각으로 뭘 하겠다는 건데. 나는 왜 이런가. 법우님도 그래요? 말씀하십시오. 네. 오성입니다. 네. 제 생각보다 훨씬 모든 것들이 더 완전히 생각이다. 그런 것들을 이번 가행정진 와서 어떤 것들이? 예를 들면
좀 전 법에서도 이게 다 생각이지 이것도 생각이라는 것. 네. 첫째 날 사람들은 생각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저 생각 속에서만 빠져서 생각만 하고 살아요. 생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죠? 생각으로 분석하고. 근데 저는 지금껏 이게 다 생각이지 이걸 믿어왔습니다. 그것조차도 생각인데. 이거 다 생각이지, 그거 생각이다라고 진즉에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보여서 조금 다행일까 아니면 정말 모든 게 다 생각이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했다 하면 다 생각 아닙니까? 네. 그 첫째 날 법회 할 때도 그걸 또 느꼈던 게 비는 내리고 있는데 비를 맞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생각으로 가리고 있어서다. 저는 가장 많이 그런데 그렇게 생각으로 지금도 분석하고 있잖아요. 이유는 이런 거다. 네 그러고 있네요. 그 이유는 이런 거다. 그거 알면 뭐합니까? 똑같은 반복이 될 뿐인데. 어떻게 통을 벗어납니까? 첫 번째 시간에 저는 지금 스님께서 말씀하셨고 제가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데 첫째 날 제가 가리고 있었던 가장 큰 생각은 깨달아야만 공부를 할 수 있다. 사실은 제가 그게 가장 강하게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생각들이 다 가리고 있다. 그때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일 뿐입니다. 그렇게 지금 거기 앉아서 생각으로 그렇게 분석해봤자 끝도 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고 제가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생각이 아니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어쩐 법에서도 말씀이 나왔듯이 누가 누굴 돕습니까 할 때 생각이 끊어지더라고요. 저는 순식간에. 그랬을 때는 생각이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생각이 잠깐 끊어지면 뭐 그게 뭐 대수인가? 대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순간 생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멍한 거겠지. 또 한 번은 멍한 거겠죠, 그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번은 스님께 제가 소참법회 때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여러 가지 뭐 상황 속에서 스님 이때 백척간두에서 진일보해야 됩니까? 제가 그때 그런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런데 스님께서 뭐 어떤 제가 답을 받지는 않았지만 말씀하시는 중간에 백척간두에서 달달달달 떠는 그 마음이 부처입니다 했을 때 또 한 번 생각이 좀 멈춰지더라고요. 근데 뭐 생각이 멈춰진 게 뭐. 그런 경우에 생각이 멈춰지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생각이 멈춰진 게 뭐 별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멈춰졌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 어디 갖다 버리세요. 그럼 파도가 안 치겠죠. 네. 바닷물 다 퍼다 버리세요. 파도 치지 말라고. 파도를 멈추게 하려면 바다가 없어야지. 바다가 있는 이상 파도가 치죠? 네. 그럼 바다를 다 퍼다가 버리면 되겠네. 파도 안 치게. 또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아니, 불이라고 했는데 한쪽을 다 없애면 생각이라는 게 없어지면 되나? 왜 그게 없어져야 되는 거지? 왜 뭘 하나를 없애야 되는 거지? 색을 없애야 공이 되나? 색이 없으면 공도 없는데. 없애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없어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지길 바라잖아요. 생각이 없기를. 그랬네요. 색이 없으면 공도 없는데, 중생이 없으면 부처도 없어지는데, 중생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중생은 없고 부처만 남기를 바라잖아요. 그건 둘이 아닌데, 하나인데,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없어지면 나머지 하나도 없어지는데 하나라서. 저도 모르게 생각이 없어진 것을 둘이 아닌 것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둘인 거잖아. 그죠? 네. 둘로 보고 있는 거잖아. 생각이 없어져야 된다. 파도를 다 퍼다가 없애야 바다가 나온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파도를 다 퍼다가 없애면 바다도 없어지잖아. 왜? 파도가 바다니까요. 에? 파도가 바다니까요. 뭐라고요? 파도가 바다니까요. 파도가 바다예요? 네. 파도가 바다예요? 또 생각했습니다. 파도가 바다예요? 또 생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바다냐고. 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파도가 바다냐고. 파도가 바다예요? 네. 진짜로? 네. 그럼 뭘 없애야 돼요? 없을 게 없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진짜로? 네. 그럼 문제가 뭔데요? 문제가 없습니다. 진짜로? 네. 됐네. 네, 됐습니다. 더 하실 말 있어요? 없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다음에 또 봐요. 파도가 바다라네. 저 부부님이 파도가 바다라네요. 네. 아니,
본인들이 다 나와서 법문을 하시잖아요. 승희입니다. 네. 아까 스님께서 자연이란 말씀하셨을 때 네. 아무 문제가 없어졌어요. 언제는 있었어요? 네, 언제는 있었어요? 네, 좀 큰 파도가 쳤는데 어디에? 저한테 파도가 쳤는데 거의 익사 직전까지 가서 그 여파로 그 자연이라는 말씀하시기 전까지 좀 찌꺼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자연이라고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혼자 생각 속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파도도 치고 익사 직전까지도 가고 네. 이게 우리가 각자 원맨쇼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 네. 네. 그 파도가 너무나 오랜만에 친 큰 파도여가지고 반가운 파도네. 네, 일단 내버려 뒀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제가 물건을 하나 구입할 일이 있어서 그랬는데 처음에는 제가 원하던 걸 이제 찾느라고 검색하느라고 했는데 그게 마땅한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쓰고 했는데 그게 머릿속에 떠나지를 않고 심지어는 새벽에 눈을 떴는데도 그 생각이 먼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발심이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 간절함이 발심이 이런 거구나. 정말 자나깨나 생각되는 게 이건데 정말 공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그래도 예전 같은 스님 공부를 하기 전 같으면 그게 이제 스님으로서 계 부분이라든지 또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의도적으로 참거나 돌리거나 했을 텐데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떤 걸 내버려 뒀는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쉽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때는 웬만하면은 만족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이.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 거였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게 반가운 손님인 겁니다. 네, 오늘 이제 이렇게 말끔해지고 나니까 되게 반가운 손님인데 사실은 너무 그런 일이 없어서 경계가 없어서
좀 무기 쪽으로 빠지는 느낌도 들었고, 좀 그런 생활 자체가 이제 저 혼자 있으니까, 경계들이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혼자 있어도 그게 다 경계인데. 그렇죠. 네. 꼭 한 대 맞아야 정신을. 네, 한 대 맞았습니다. 네. 혼자 있어도 그게 다 경계인데. 그게, 누가 괴롭혀야만 괴로운 일이 생겨야 경계인가? 그게 새로운 경계여가지고, 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나중에는 약간 무기 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차라리 경계들이 있으면 또 제 성향상 더 활발한데, 그 활발함이 없어지니까 공부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설치는 경계보다 조용한 근가가 더 어렵더라.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 큰 경계로 또 이렇게 한 번 더 좀 아무 문제 없구나, 이걸 알았지만 이 부분 말고 이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남아 있는 부분은 그렇게 큰 경계가 왔을 때, 큰 파도가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은 없지. 빠져 죽어야죠. 그러니까 빠져 죽게 내버려 뒀거든요. 그거 안 죽은 거지. 빠져 죽었으면 내버려 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버려 뒀다는 것은 그렇죠. 내버려 둔다는 걸 했잖아요. 네. 그거는 손을 댄 거지. 유의지, 유의. 그렇네요. 내가 한 거지, 내가. 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했더니 그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게 그 마음이 이제 오늘까지 네. 그랬다. 아니 오늘까지 그런 게 그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니 오늘 남아 있었던 부분은 죄책감? 출가자로서 좀 그런 죄책감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마음도 저런 마음도 별의별 마음이 다 들 수 있죠. 치던 파도니까 계속 치겠죠. 네. 그래 하면서 가는 거지. 그런 것들이 재료가 돼서 공부해 가는 거죠. 다 재료죠. 속느냐 속지 않느냐. 의식적으로 속는다 속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 하는 건 공부가 아닙니다. 저절로 속느냐 저절로 안 속느냐. 안 속아도 저절로 안 속아야지. 자기가 안 속으면 그건 의식적인 겁니다. 내가 안 속으려고 하면 그건 속은 겁니다. 이미 벌써 속은 겁니다. 내가 안 속을 수는 없습니다. 법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안 속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공부할 때 내가 안 적으려고 하죠? 그건 이미 틀린 겁니다. 이미 틀린 길로 들어선 겁니다. 내가 하는 공부는 다 틀린 겁니다. 다 틀린 길로 가는 겁니다. 법이 믿어지면 내가 할 공부가 없어집니다. 저절로 방아차기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전부 의식적인 거고, 전부 내가 마음에 손을 대는 거고, 그냥 저절로 안 됩니다. 법을 믿어야 그 법력으로 저절로 되어지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습관대로 돌아가지 어떻게 저절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법을 믿었을 때 저절로 되는 거지, 공부가. 근데 틈만 나면 아주 틈틈이 구석구석 분별로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를 해보려고. 그게 속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공부해보려고 하는 게 다 떨어져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게 다 떨어져야 됩니다. 오직 법을 믿을 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공부해 갈 때는. 갑자기 백척간두 진일보화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백척간두에서 빠져 죽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힘 빼라고 하지 않습니까? 힘 빼라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건 길이 아니다. 네가 하려고 하는 건 전부 분별의 길이다. 법을 믿고 나는 마음의 힘을 뺄 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항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힘 뺀다는 것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믿을 구석이 있어야 항복을 하지. 그죠? 그래서 법을 믿고 항복하라. 그럼 법이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냥 그냥 법을 믿을 뿐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척간두진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알 수 없으니까. 한 발 내딛었을 때,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딛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믿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를 알 수 있으면 머리로 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분별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분별의 힘이 안 빠집니다. 분별의 힘이 빠지는 걸 힘 빠진다고 하는 거죠. 내가 분별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내가 분별해서 수행하잖아요.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분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식들은 수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선지식이 수행하라고 했습니까? 수행을 열심히 하라고 한 선지식이 있습니까?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수행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각자 자기 생각의 길을 열심히 가는 거거든. 자기 생각대로 수행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 습관이 쉽사리 없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법을 믿으면 점점 분별의 힘이 빠집니다. 저절로. 그 법을 믿는 힘으로 인해서 빠지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거기에 다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는 거죠. 그죠? 믿는다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린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법에 대한 믿음 없이는 우리 분별의 힘은 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수행은 아무리 해도 분별에서 못 벗어난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상의 힘이 그렇게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물이 빠질 것 같으면 왜 밀가루에 기름 쏟아진 것과 같다고 하겠습니까? 밀가루에 기름이 쏟아지면 밀가루가 기름을 푹 먹어버렸는데 거기서 다시 기름을 분리하는 것만큼이나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왜? 그런 거 다 생각이지. 그런 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이렇게 치부해서 될 일이라면. 그렇게 간단한 일이라면. 뭐 그래 가면서 가는 거죠. 저래 가면서 가는 거고 이래 가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끈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해도 가고 저러해도 가고 그러해도 가야 되니까 끈기가 있어야. 근데 이 공부 안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망상이나 하는 거지. 망상이나 하면 재미없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네. 엉터리로 하고 있지만 재미는 있지 않습니까? 응? 인정인가? 아니면 인정합니다. 인정입니까? 아니면 제가 엉터리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까? 내 딴에는 죽으라고 하는데 엉터리를 하고 있다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각자 자기들대로는 그래도 잘 한다고 하고 있는데 엉터리로 하고 있지만 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의 웃음이었구나. 저는 인정의 웃음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미천이 다 드러난 겁니다. 방금 본인들 미천이. 아무리 좋은 것을 배에 실어도 빈 배보다는 못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실어놨다고 배가 침몰되지 않을까요? 쓰레기를 실어놓으면 배가 침몰되고 다이아몬드를 실어놓으면 배가 침몰이 안 될까요? 그걸 알아보고 아유 이건 다이아몬드구나. 이 배는 뒤집으면 안 되겠다. 이래 하나요? 파도가? 파도가 칠 때는 쓰레기든 다이아몬드든 실려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아무리 안목이 높은 공부도 있으면 뒤집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섣불리 큰 소리를 잘 칩니다. 어리석고 상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왜? 애들이 자라면서 뭐 모를 때 큰 소리 잘 치잖아요. 그만큼밖에 안 보이니까. 아, 이거는 정말 살얼음 딛듯 가야 되는 길이로구나. 절대로 큰 소리 칠 일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모를 때 큰 소리 치지. 그죠? 네. 그리고 자기가 공부 좀 한다고 여기고. 뭐 이거 스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뭐 모두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심리가, 우리 상이. 뭐 그래 가면서 가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가나, 언제 끝나나, 어느 만큼 되면 공부가 좀 많이 되나, 이런 생각도 공부가 익어가야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네.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번에 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지내면서도 저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고, 이렇게 남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억제되는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런 부분도 보게 되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좋은 도전이었던 것 같고, 예. 근데 그게 다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되게 상이 높았는데 수행자 상이 높았거든요. 제 스스로도 그런 컨트롤을 많이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컨트롤하는 분들이 수행자 상이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행관에 있을 때는 저희 도반이 19분이 같이 지냈는데, 복도를 두고 양쪽으로 방이 있었는데, 제가 얼마나 수행자 상이 높으냐면은 너무 도반들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하는 모양새가. 그래서 고개 숙이고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성실하게 공부를 안 해서 그냥 수행자가 왜 저래 이런 수행자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혼자 살면서 저의 밑바닥을 다 보게 되니까, 그냥 예전에는 막 이렇게 나오기 전에 스스로 이렇게 못 나오게 하고 다듬고 이랬는데, 이제 혼자 사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님 공부하면서 이제 조작적인 그런 수행을 하지 않으니까 더더욱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다 본인의 공부거리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 잘났다 하는 그런 게 나도 똑같네. 없어. 예, 똑같은 건 아니고 좀 부끄럽더라고요. 나도 그때 도반들과 뭐 다를 바 없네. 예, 전혀 다를 바 없고, 단지 나는 숨겼을 뿐이고, 그랬을 뿐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유의적인 그런 공부를 안 하면서 맞닥뜨려진 것 같아요. 혼자 살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내버려 뒀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땅속에 파보도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니, 생각하니까 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 이런 일이 출가하고
없었는데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지 이랬는데 그런 행동을 했더라고요. 가끔씩. 그게 이번에 조건이 되어서 나았던 것 같아요. 생사도 넘어서야 되는데 지금 출가자가 문제입니까? 네. 나라는 것도 무아라고 하는데 지금 뭐 모습이 문제입니까?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제가 개에 대해서 되게 좀 깊이 공부도 하고 그런 승가에 대한 성가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고 위의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깊이 생각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위의를 되게 크게 생각했었는데 마음의 이어법해야 위이지. 그죠. 근데 이번에 지난주 일요일 갑자기 이제 저 아는 보살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가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가서 입간하는 것도 보고 이제 위로도 해주고 이랬는데 예전에 제가 아닌 거예요. 그 예전 생각하면은 너무나 위의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보살님한테 제가 그랬는데 많이 바뀐 것 같다고. 근데 그건 예전의 모습은 가식적인 것 같고 지금이 자연스럽고 내 마음에 남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위는 어디서 배우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책에서 배우고 율장에서 배우고 제 교수 스님께 배우고 이랬었는데 이제 이 공부하면서는 계율이라는 게 나 없음이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는 지켜지는 거고 정해진 바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라고 했지.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견성을 말할 뿐이라고 했지. 계율이나 위의는 말씀을 안 하셨지 네,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계율이나 위의는 분별에 해당되잖아요. 그렇죠. 모습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을 때는 나는 잘났고 다른 스님들은 못났다 나는 이런 위를 것 지키고 그것 나는 때문에 계율을 지키고 제가 너무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불편하죠 마음이. 네 불편했었는데 지금은 그 스님들도 나름대로 참 잘 살아가고 있고 그런 거 각자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대로 죽을 똥을 싸고 사는 겁니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각자 자기대로는 네. 누구든 간에. 네. 네. 위 계율이라는 게 계율이라는 거 지킬 수 있습니까? 깨닫지 않고서는 아니 못 지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위도 깨닫지 않고서는 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합일이 된 그것이 위이고 그게 계율을 지키는 거죠. 네. 왜 반딧불 존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람을 죽였는데 계율 제일 우발이 존자는 그에 합당한 죄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했고 그에 합당한 왜 죄를 지었으니까. 네. 유머거사는 거기서 꺼내줬죠. 네. 네 죄를 꺼내놔봐라. 네 죄를 내놔봐라. 거기서 깨달아서 똑같은 사실로도 죄를 씌울 수도 있고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똑같은 사실인데도. 좀 전에 제가 네. 벗어났습니다. 지혜에 따라서 그게 지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어찌 정해진 계율이 정해진 위의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법이라는 것은 모습이 여법한 게 아니라 마음이 여법해야 여법이죠. 마음이 합일이 되어야 네. 어떤 행을 해도 여법이 되는 거죠. 욕을 얻어먹어도 여법이 되는 거고. 네. 그래도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으니 마음은 좀 편해졌지 않습니까? 네. 엄청 편해졌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무엇이 여법일까? 푸롯을 빳빳이 다려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는 게 여법일까? 졸지 않고 앉아서 오래 견디는 게 여법일까? 여러분들이 폼나게 사는 게 여법일까? 스님들이 연물도 잘하시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루 종일 부지런히 사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이 여법일까? 여법이라는 것은 법과 같다는 말이잖아요. 한문으로 법답다, 법과 같다. 하나가 된 것이 여법이죠. 마음이 분별심에서 벗어난 것을 제가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안 되면 그 나머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용이. 이제 질서를 위해서 계율이라는 것도 만들고 한 것이지 그 방편으로는 필요하죠.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유의라는 것도 필요한데 그저 모양새일 뿐입니다. 모양새. 공부하는 사람은 일체의 모양새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이 있어서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은 모양새에 해당됩니다. 아무것도 현실에서 오로지 법만이 자기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저 스님은 뭐 저래 그런 말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한테서 칭찬 들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인정받으려고 해서 안 돼요. 공부하는 사람은 오로지 공부, 법, 자기한테 그것만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될똥말똥합니다. 마음이 여법. 여법은 마음입니다. 모든 법문은 마음에 관한 법문이지 모습에 관한 법문이 없습니다. 다 마음입니다. 마음.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 네. 좀 일찍 마치려고 했는데 또 좀 늦어졌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